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섹터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철강주들입니다.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겹 호재로 인해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향후의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중국 쪽의 이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증치세 폐지와 관련해서 국내에도 철강 업체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증치세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국내 철강 섹터에 미치는 영향도 좀 봐주세요. 네, 이 증치세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 부담의 이런 전가 여부에 따라서 뭐 간접세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가가치세, 증치세,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국내에서는 뭐 사실 부가가치세 10%가 이 10%가 가장 좀 익숙한데,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인데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110원. 근데 실질적인 물질 가격은, 그러니까 원래 물질 가격, 물건에 대한 가격은 100원인데 그 10% 세금은 나라로 가고 이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한 물건 가격, 실제로는 110원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증치세, 이 물품 판매에 대한 이 중국의 증치세는 13%입니다. 이 중국 수출의 제품에도 증치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인데요.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수출 증치세를 환급해 주거나 전액 다 환급해 주거나 일정 부분 환급률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법인세 환급 같은 부분들이 있죠. 법인들에서 실질적으로 나갔던 비용들을 나중에 이 소득에서 제해서 환급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증치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수출의 정책적인 수출 장려 운동을 통해서 증치세를 환급을 해줬고요. 그렇게 따지면 물건에 세금이 사실은 붙지 않았기 때문에 13%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이 낮아진 그런 가격으로 이 수출을 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철강 같은 경우도 환급률이 13%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증치세를 모두 다 환급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하지만 이 증치세를 이 폐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증치세에 대한 환급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5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품별로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 가격 자체가 수출되는 부분이 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의 철강 업체들 가격 경쟁력을 좀 잃어서 우리에게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 취소로 이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 물량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인과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뭐 거의 명확한데요. 당장 지표상으로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를 고점으로 중국의 철강 제품 순수출 규모는 2015년을 고점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 5년 연속 감소를 했지만 2006년부터 이어진 순수출, 그러니까 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이런 기조세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철강 수출 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중국의 철강이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 수출량이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 세계 철강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라면은 당연히 국내 업체에는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보시면 중국 열연 수출 가격과 한국 열연 수출 가격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러면은 이 증치세를 환급을 취소를 했을 때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중국이 수출 물량을 그럼 왜 줄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수출 물량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내수에 좀 더 주목을 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 철강에 대한 이 양을 조절할 때 내수 쪽에 좀 더 치중을 해놓고 이 수출 물량을 좀 줄여놓으려는 그런 목적이 많습니다. 내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수출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국내로 들어오는 철강 가격 자체가 그 철강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죠.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 물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특히 철강 같은 경우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사들 특정 한 두세 개 회사가 독점을 거의 반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출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 가격 협상력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철강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실적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어서의 수출 물량 지금 당장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러면 이 현물에 대한 가격들, 이 물건들에 대한 가격들은 경쟁력이 이미 선 반영이 되거든요. 가격이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국내 경제에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원재료 가격이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판매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 포스코와 현대제철 최근에 실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쪽의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엔 가격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복잡해진 게요. 단기간 내는 판가 인상을 하면서 플러스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원재료 시장이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철강석 가격은 많이 올랐다가 현재는 오른 고점 대비로는 좀 빠진 구간이고 그리고 또 원료탄 가격 같은 경우는 또 올랐다고 하죠.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전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려놓은 제품 판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데요. 어떤 판단이세요? 네, 우선은 이 재료와 물건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제일 좋죠. 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고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면 마진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뭐 한마디로 회사의 이 기업 입장에서는 100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원재료 가격이 근데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 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뭐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떨어졌다기보다는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안정적인 실적인데 그 실적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가격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먼저 포스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마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부분이 좀 유지가 되는 기본 체력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 국내 철강 업체들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 경쟁력, 협상력에 있어서의 우위를 이제는 철강 업체들이 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 철강 업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판매를 봐야 되는데 국내와 해외 모두 철강 부문 실적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로 잡히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개별로 잡히는 부분들도 철강 부문은 실적이 이 포스코 기준으로는 모두 좋았고 그리고 국내 실적도 좋고요. 해외 실적도 모두 좋습니다. 철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재료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고 판매 가격 좋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이 실적이 매우 좋으면 주가는 선 반영이 됩니다. 2021년 실적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가 한 3분기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3분기 정도부터는 좀 부담을 느끼죠, 보통. 이 금년 실적 매우 좋았는데 내년 실적 이거보다 좀 덜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2년은 분명히 기저 효과, 2021년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21년 실적 대비한 부담감들은 있지만 이 올라가 있는 스프레드, 이 포스코의 뭐 이런 이 제품 가격들의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는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대한 실적, 2021년 대비 상승폭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2022년에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2022년도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 철강주들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배당과 그리고 이 저평가, 이 PBR 얘기 많이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 DPS가 상당히 좋았고 2분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연간으로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16,000원 정도를 이 지급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외국인이죠.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는 사실 시작 구간쯤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면에도 부담이 좀 덜해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한 3,200 정도 찍고 나서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수급 좋은 이유 그리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수급 좋은 이유는 이 배당 관련한 부분들이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배당 관련한 부분들도 이 투자 매력도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포스코 8월 30일부터 계속 사더라고요. 포스코 봤으니까 현대제철도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제철도 사실 같이 좋습니다. 포스코만큼 연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제철도 사실 포스코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이 실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는 거의 사상 최고치의 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7천억 원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철강 회사가 현대제철이 특히 한 분기에 7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 언제 보여줬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영업이익이 이 금년에 납니다. 철강의 암흑기가 상당히 좀 길었었는데 이제는 좋은 모습들, 판매 가격 좋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봉형광과 판재는 지속적으로 좀 좋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9월부터는 이 봉형광류가 이 성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철근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장 메인 제품인 봉연강류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제철하면 현대차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이 차 강판 가격을 봐야 되는데 차 강판 가격이 5월 마무리된 이 차 강판 가격 협상이 사실은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들은 있습니다. 차 강판 가격까지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만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협상에 대해서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실수요 업체, 가전과 조선 등의 이 가격 협상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 강판 가격 지금 철강은 이 판매사 현대제철 포스코 이 판매사의 좀 판매사가 우위를 점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 강판 가격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투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지금 자체적으로 실적 상당히 좋고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상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색도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네요.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사실 최근에 박스권 시장이죠. 상당히 얇은 박스권이 되었습니다. 3,100에서 3,200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지루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요. 그 시장 안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좀 덜 올랐고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섹터들 보시면 좋은데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 섹터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고 4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망까지도 2022년도 실적 떨어질 가능성 낮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짧게 보셔도 좋은 섹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